예. 오늘은 스프링 소켓 쪽 얘기를 할 건데요. 뭐 AS님이 요청해 주신 강의, 그걸 토대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 쓰는 웹소켓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댓글 작성 알림 이런 기능을 하나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그 게시판에 댓글을 쓰게 되면 누군가한테, 작성자한테 댓글을 알려주는 거죠. 누가 썼다라고. 자, 스프링 소켓에는 뭐가 있냐면 세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웹소켓, 가장 순수한 웹소켓이죠. 웹소켓은 W3C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웹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켓이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사용자 브라우저하고 서버하고의 소켓 통신을 할 때, HTTP로. 그래서 이 웹소켓은 HTTP 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은 WS라고 하지만 실제로 속에서는 HTTP 프로토콜을 충족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좀 늦었어요. IE가 좀 늦었는데 이 스펙이 나온 건 아주 오래됐지만 MS가 적용을 안 했는지 어쨌든 i10부터 돼요. 그 다음에 SOC.js라고 이제 그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SOC.js가 있는데 원래 그 소켓 IO는 Node.js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노드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구글의 V8 엔진에서 돌기 때문에 서버에서 돌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소켓 IO인데 얘는 i8부터 다 돼요. 얘는 뭘 쓰냐면 브라우저에 기본적인 소켓을 써요. 브라우저는 소켓도 있고 HTTP 클라이언트도 있고 다 갖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소켓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i8부터 다 된다. 예전부터. 그런데 그 노드로 개발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붙으면 되는데 소켓 IO로 얘는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SOC.js 클라이언트라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걸로 해요. 어쨌든 얘도 소켓 IO이기 때문에 웹소켓은 아니지만 웹소켓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소켓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STOMP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스트리밍으로 텍스트 오리엔티드한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포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하는 거죠. A는 뭐다, B는 뭐다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 그렇게 약속된 스트리밍 텍스트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토픽 구동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파이어베이스 그 노티파이를 써가지고 개발하는데 그 모바일 유저한테 어떤 노티를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해당 토픽이 있어요. A라는 토픽을 우리가 정했다고 한다면 모바일들은 다 어딜 붙어 있어요? 그 A라는 거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유저 그 서버에서 A라는 토픽에다가 뭘 내보내면 거기에 보고 있는 모바일들은 다 노티를 받겠죠. 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토픽 방식으로 다 지금 통일됐거든요. 옛날에 GCM으로 했다가 요즘엔 다 토픽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구글이건 애플이건 iOS건 안드로이드건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STOMP는 토픽 구동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SS 피드 같이 우리가 어딜 보고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면 쫙 저한테 알려주죠. 업데이트 됐다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토픽이랑 큐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토픽을 계속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특정 큐를 정해가지고 그 큐만 보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픽 아래에다가 서브 토픽을 줘요. 그래서 채팅이다 그러면은 채팅방이 있겠죠. 그럼 채팅방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내가 1번을 바라보고 있으면 1번에 들어가 있는, 조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번 방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토픽 슬래시 룸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속 서브 토픽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채팅이 구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서브 프로토콜이고 SOC.js에 그래서 SOC.js로 올려놓고 얘를 써요. 그래서 얘랑 같이 쓴다.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메시지 포맷이 프로토콜 방식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셋 다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형식은 JSON을 쓰는 게 좋겠죠. 오브젝트 형태라면. 우리가 유저 객체, 밸류 오브젝트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JSON 포맷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STOMP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써요.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스프링에 조금 종속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웹소켓은 우리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 먼저 해볼 거고요. 그걸 그대로 스프링 붓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해요. 그냥 똑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SOAK.js랑 STOMP는 스프링 붓에서 해볼게요. 이제 붓이든 스프링 MVC든 똑같은 거니까 설정만 다른 거죠. 자, 먼저 웹소켓 볼게요. 이게 이제 모질라 쪽에 나와 있는 건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인터랙티브한 통신 세션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죠. HTTP 상에 존재한다고. WS가 원래 프로토콜이에요. 웹소켓 프로토콜. 그 다음에 WSS는 HTTPS 기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큐어 레이어 그쪽으로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https 뭐뭐.com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즘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서버에 들어갈 때는 WSS를 붙여서 이제 암호화된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암호화되겠어요? HTTPS의 SSL 인증서로 암호화가 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소켓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패킷에 안전할 수는 없죠. 보안에. 내가 날아가고 있는 이 패킷들은 다 누가 다 따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SS를 쓴다.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리고 퓨얼 두플렉스예요. 양쪽이 강하게 롱풀링 돼 있어요. 롱풀링이 뭐냐면 롱폴링 이제 한쪽에서 우리가 HTTP 같은 경우 서버에 요청을 보내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끊죠.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키버라이브로 해놓으면 한동안 오랫동안 그 정해진 에이지 동안 기간 동안은 붙어 있는데 얘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실시간성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뭐 다 같은 말이에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풀 디플렉스, 폴링, 롱폴링. 그래서 이 폴링이랑 롱폴링도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른 방식이 있는데 내가 HTTP처럼 리퀘스트 보내놓고 안 끊는 방식이 있고 아예 소켓을 맺는 방식이 있겠죠. 그걸 폴링, 롱폴링이라고 한다. 자, 폴링은 내가 요청을 보내놓고 리스폰스가 와도 끊지 않고 있는 거. 그게 폴링이고 롱폴링은 그냥 소켓을 맺어놓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표준은 웹소켓은 오토 리커넥트예요. 리커넥트인데 이거를 이제 서버에서 제어를 하든 클라이언트에서 제어를 하든 해야 돼요. 노드.js 같은 경우는 끊어지면 서버가 예를 들어서 리스타트 됐어요. 재시작됐어.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시 물어요. 똑같은 그냥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쓰더라도. 근데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연결 방식을 한번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이제 핸드쉐이크라고 해가지고 조금 리퀘스트 방식하고 좀 다르죠. 자, 악수를 요청을 해요. 그럼 얘가 커넥션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 정해진 그거면. 그러니까 얘도 HTTP 방식이니까 소켓이든 토큰이든 이런 거 보낼 수 있겠죠. 네, 다 보낼 수 있고, 바이 다이렉셔널 메시지예요. 그래서 핸드쉐이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는 이제 채팅하듯이 서로 서버랑 클라이언트 다 통신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클로즈 채널을 하면 커넥션은 클로즈 돼요. 그러니까 서버가 끊으면 클라이언트도 자동으로 끊기겠죠. 클라이언트가 끊으면 서버도 그 세션만 끊어요. 서버는 서버 소켓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세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션만 끊는다. 서버가 끊어지는 건 닫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SWP 프로젝트에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 웹소켓을 쓰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폼.xml하고 서브 컨텍스트 XML에다가 설정을 넣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 자르겠죠. 그런 다음에 메이크 이제 웹소켓 핸들러 만들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에서는 HTML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먼저 폼.xml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디펜더시를 걸 거예요. 여기서 디펜더시를 이렇게 걸어도 되죠. 여기서 add 해가지고 서치해서 이렇게 검색하면 스프링 웹소켓이라고 뜨죠. 이렇게. 저번에 다 했었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스프링 웹소켓이랑 웹소켓 API 요 정도 필요한데 API는 없어도 되고 아마 필요한 게 우리가 필요한 API를 쓰게 되면 있을 텐데 일단 둘 다 올릴게요. 그래서 웹소켓 4.2.9, 2.4 4.2.4를 올릴게요. 4.2.4 올리고 봅시다. 설정한 게 맞죠? 자, 웹소켓 올렸고 웹소켓
API도 하나 올려볼게요. 얘는 그냥 복사해서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올리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올리시면 되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잘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블리 컨텍스트 XML에 이렇게 등록을 할 건데, 그 쉐이크 핸들 할 그 핸들러가 필요하겠죠. 뭔가 그 걔를 처리할 수 있는 걔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블리 컨텍스트 XML 여기다가 끝쪽에다가 여기다 제가 하나 올릴게요. 웹소켓 핸들러라고 올리고, 저기 보면 웹소켓 핸들러라고 있는데, 요 핸들러의 이제 매핑은 요 빈이에요. 요 빈이고, 그 다음에 그 핸드쉐이크 하는 인터셉터가 있는데, 인터셉터를 왜 필요하냐면, 원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으면, 아까 이게 없다고 한다면 form.xml에서 이 소켓 API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왜 올렸냐면, 세션을 써야 되죠.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를 알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게시글을 작성자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유저 아이디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션을 써야 되죠. 그러면은 웹소켓 세션에다가 HTTP 세션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HTTP 세션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웹소켓은 기본적으로 세션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 HTTP 세션은, 자, 이렇게 할 거고, 지금 핸들러 여기가 클래스가 없다고 에러 나는 거죠. 패키지를 먼저 하나 만들고, 핸들러에다가 우리가 지금 리플라이 에코의 핸들러라고 제가 클래스 이름을 정했는데,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우리는 텍스트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영상 파일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싶어. 또는 그 영상을 내가 계속 보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그럼 스트리밍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바이너리를 쓰면 되고, 일단 우리는 텍스트 웹소켓 핸들러라고 쓸 거예요. 얘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텍스트 웹소켓 부모는 abstract 웹소켓 핸들러예요. 얘가 이제 부모인데, 제일 상위에는 웹소켓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예요. 구현한 추상 클래스고, 추상 클래스니까 한번 볼게요. 자, 자식이 바이너리 웹소켓이랑 텍스트 웹소켓 핸들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적절하게 쓰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는 텍스트만 필요하니까 텍스트 웹소켓 핸들러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세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오버라이드 받아야 돼요. 키울게요. 자, 이렇게 받으면 오버라이드 다 받으면 지금 웹소켓 세션이라고, HTTP 세션하고는 다른 세션이죠. 이 세션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 애프터 커넥션 에스타블리시는 뭐겠어요? 커넥션이, 예, 연결됐을 때, 그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이 성공했을 때마다 얘가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소켓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때마다 타는 놈이고, 얘는 커넥션이 클로즈 됐을 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쓸 거예요. 일단 테스트로 우리가 세션 한번 찍어 봅시다. 시스로 해가지고 애프터 이렇게 찍어 볼게요. 한번. 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얘밖에 안 했고요.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 한번 바로 붙여 볼게요. 자, 얘는 순수한 웹소켓 W3C 표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자, 리드.점 읽는 화면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리드.jsp에서 이렇게 하면 내 로컬호스트 8080에 리플라이 에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어디서 등록했어요, 우리가?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다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소켓이 아니고 핸들러죠. 웹소켓은 에러 나는 게 아마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네. 이 엘리먼트를 못 찾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XML은 네임스페이스를 다 지정해 줘야 되죠. 자, 에러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list.jsp에서 내가 할 건데 이 게시글 번호를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도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HTTP랑 흡사하죠. 그래서 이게 샘플로 그냥 하나 줘봤고요. 그 다음에 오픈, 여기 보면 소켓을 하나 여는데 WS로 여는 거죠. 자, 어떤 라이브러리도 내가 추가 안 했어요. 지금 클라이언트에. 브라우저가 자체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i10부터. 그러니까 웬만한 모바일 브라우저는 다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i10부터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쪽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온 오픈 이벤트 핸들러예요. 이벤트 리스너라고 해야 되죠. 커넥션이 연결됐을 때 이 부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온 메시지하고 온 에러, 온 클로즈 얘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커넥션 되고 난 속에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온 메시지는 이렇게 짜도 되고, 어차피 이벤트 핸들러니까 이렇게 짜는 게 제일 눈에 잘 들어오죠. 근데 요거를 요 속에 넣는 게 원래는 원칙이겠죠. 커넥션도 안 됐는데 메시지를 받을 수는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받는 거고, 클로즈 됐을 때 받는 거고, 에러가 났을 때 받는 거예요. 커넥션, 이 부분은 에러겠죠. 에러 해가지고, 에러를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읽기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콘솔 하나 열고요. 이렇게 페이지로 갔어요. 이렇게 페이지로 갔더니 커넥션 오픈드 떴죠. 그러니까 커넥션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한번 찍었죠, 우리가. 자, 애프터 커넥션 이 부분이네요. 그죠? 그러면 id는 0이고 URI는 요걸로 들어왔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버 연결됐고요. 이 부분이네요.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 오토 커넥션 때문에 지금 걸어놨거든요. 얘를 펑션으로 하나 뺄게요. 펑션 커넥트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웹소켓에 연결하고 처리하는 부분을 펑션 하나 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픈이 되고 나면 오픈이 아니죠. 클로즈 되고 나면인데 원래는 조금 정리할게요. 자, 클로즈 되고 났어요. 서버의 상황에 의해서 어떤 클로즈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1초에 한 번씩 다시 커넥션을 맺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주석 처리하고 우리가 해볼게요.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 부분은 레디에서 도큐멘트 레디가 됐을 때 이벤트를 걸 거예요. 자, 이렇게 걸 건데 이 WS라는 건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죠. 이쪽에서는. 자, 소스 좀 크게 볼게요. 자, 이 WS라는 거는 여기서 접근하려면 접근이 안 되겠죠. 이건 로컬 변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제가 선언할게요. 전역 변수로 뭐 소켓이라고 하나 잡아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소켓이 하나 생성되고 나면 소켓이라는 거에다가 웹소켓을 이렇게 줘도 되고, 자, 여기다가 그냥 소켓이라고 할게요. 자, 샌드 할 거고, 요 btn 샌드하고 인풋 메시지가 있네요. 이쪽을 제가 하나 만들게요. 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요 인풋 박스에 있는 부분을 내용을 소켓에다가 샌드 하겠다.
메시지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서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찍어볼게요. 세션이랑 메시지 같이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스트링지 그리고 스테이터스 찍어볼게요. 자, 메시지가 수신이 되면 콘솔에다 찍을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연결이 됐을 때 콘솔에 찍을 거고, 클로즈 됐을 때도 찍을 거고, 에러가 났을 때도 이렇게 찍을 거예요. 자, 에러 났을 때 이렇게 찍고, 한번 해봅시다. 자, 콘솔에, 자, 커넥터를 한번 실행해야 되죠. 네. 최초에 우리가 웹소켓을 실행하는 부분을 빠졌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커넥션 오픈됐고, 메시지 한번 보내볼게요. 자, 메시지 보냈더니 서버에서는 네, 핸들 메시지 떴네요. 그죠? 아이디는 0이고 이렇게 URL은 요거였고 텍스트 메시지는 112라고 떴죠. 그런 다음에 내가 33333 이렇게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뜨죠. 한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한글 점점점 너무 길어서 점점점으로 나오네요. 네, 잘 나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켓이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랑 소켓이 연결되는 부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가 넣고 받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모든 지금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다 보내봅시다. 그러면 여기 소켓 세션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하나를 잡을게요. 리스트 웹소켓 세션을 담고 있는 어레이를 하나 만들게요. 나중에는 우리 맵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 세션들을 전부 담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세션스에다가 add 하면 되겠죠? add session. 그러면은 접속되는 유저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키밸류 쌍으로 하고 싶으면 맵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은 놈을 누구한테? 모두한테 다 쏠 거예요. 지금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걸 뭐라 그러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전체 공지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접속되어 있는 유저한테. 그런 식의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포이치로 웹소켓 세스를 자, 지금 세션스에 있는 놈 하나하나한테 다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션들 요 어레이에 묶어 있는 모든 세션, 그러니까 루프를 돌면서 세션한테 샌드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자, 샌드 메시지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시지 형태를 스트링으로 안 받죠. 어떻게 봐요? 텍스트 메시지 형태로 받죠. 왜? 우린 텍스트 웹소켓 핸들러기 때문에. 바이너리면 얘가 바이너리가 들어올 거고. 자, 그래 메시지를 받을 건데 이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지 말고 조금 가공을 해봅시다. new text 메시지.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바이트 어레이나 스트링, 캐릭터 시퀀스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걸 그대로 보낼 건데 여기다가 아이디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 아이디는 뭐냐면 세션의 아이디. 누가 보냈다. 센더겠죠, 센더. 그죠? 센더 아이디. 센더 아이디. 자, 센더 아이디는 지금 보낸 사람이에요. 이 세션의 아이디겠죠? 그래서 스트링 센더 누구냐? 세션 점 모든 웹소켓이든 소켓이건 아이디를 하나 가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세션의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가 HTTP 세션도 마찬가지고 아이디를 다 갖고 있었죠. 브라우저를 내가 2개 띄웠어. 그러면 세션 2개가 생기죠, 서버에서는. 그러면은 아이디는 다른 아이디로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우리가 뿌릴 거고, 지금 받은 메시지, 이 메시지를 뿌릴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 메시지.get payload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낸 내용이야. 그래서 메시지 점 해보면은 페이로드가 있고 페이로드 랭스가 있고 이런 게 있죠. 랭스는 지금 보낸 바이트 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send id 콜론 해가지고 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면 내가 여기서 아까 온 메시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타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받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리시브 메시지 해가지고 찍어 볼게요. 처음에 했더니 커넥션 됐어요.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111이라고 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수신하죠. 받은 놈이 1번이 보냈네요. 1번 아이디가 보냈어요. 자, 브라우저 하나 더 열을게요. 참고로 똑같이 해서 얘는 다른 세션 아이디겠죠. 지금 연결됐고요. 얘가 한번 보내볼게요. 얘는 다른 이름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이렇게 보내볼게요. 샌드 했더니 나도 받았어요. 지금 내가 2번이죠. 지금 이 사파리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에요. 1번이에요. 얘를 한번 화면을 같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채팅을 한다고 치고 한번 보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이라고 보냈어요. 그럼 얘가 받는 거죠. 하이. 1번이 하이라고 했어요. 라고 나오는 거고. 그럼 나도 대답을 할게요. 자, 여기 하이 호호라고 2번이 보냈더니 내가 받았어요. 하이 호호라고. 자, 그럼 둘이 채팅이 된 거죠, 이미. 네. 그런 다음에 서버를 한번 죽여면 어떻게 돼요? 딱 죽여볼게요. 그럼 커넥션이 어떻게 돼? 커넥션 클로즈 됐죠? 얘도 커넥션 클로즈가 됐어요. 지금 소켓을 어떻게 연결하고 서로 통신하는지는 아시겠죠?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거. 댓글 작성했을 때 그 게시글 작성자한테 댓글이 왔다고 알려주는 기능을 할 거예요. 자, 요구사항은 뭐냐면, 자, 기획자가 와서 이렇게 또 씹으리고 갑니다. 누군가 댓글을 작성했을 때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에게 알려줘. 유저 1이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유저 2가 댓글을 달았어. 그러면 유저 2가 댓글을 달았다고 유저 1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작성자한테. 자, 근데 유저 1이 단 온라인일 경우에만 알려주는 거예요. 온라인이 아닐 경우에 다시 들어왔을 때 새로 뜰 거니까 알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붙었네요. 수신자는 우리 사이트 어느 페이지에 있건 노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신자가 그 게시글 작성자겠죠. 내가 게시글 목록에 있다고 해서 메시지를 못 받으면 안 되겠죠, 노티를. 자, 그게 이제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웹소켓 연결은 전역으로 해야 되겠다. 아까는 우리 read.jsp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페이지가 다 돼야 되니까, 어느 페이지 다 붙는 거 뭐예요? 헤더나 푸터 JSP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 서버에서는 로그인 사용자의 아이디별로 소켓 세션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금은 모든 사용자한테 쐈는데 그게 아니고 게시글 작성자한테만 노티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댓글 작성 시에 웹소켓에 알려야 되죠. 이 기능도 들어가야 되죠. 어디서? 게시글 읽기 페이지겠지, 뭐 작성하는 거니까. 그 댓글 작성했을 때 내가 작성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내 글에다가 내가 댓글 달았을 때는 어때야 돼요? 필요 없죠. 알릴 필요가. 이제 내가 아닐 때만 그 부분을 보낼 거고요. 그리고 알림 받는 UI, 노티가 왔습니다. 이 부분 UI 만들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 유저 1이 작성한 글에 유저 2가 댓글 다는 걸로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웹소켓을 서버부터 합시다. 핸들러에서 지금은 어레이로 했지만 이 어레이 말고 뭘 해야 되죠? 맵으로 해야겠죠. 유저 아이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요?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세션 아이디니까 아이디 1번, 2번 이거 가지고는 작성자를 알 수가 없잖아. 지금 누가 작성했는지.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디를 받는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서 HTTP 세션 핸드쉐이크 인터셉터라고 하나 걸었어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거죠. 스프링 소켓에서 제공하는 건데, 얘는 뭘 하냐면 HTTP 세션을 웹소켓 세션한테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웹소켓 세션에서 HTTP 세션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는 어디 있어요? HTTP 세션에 있는 거예요. 웹소켓 세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를 우리가 하나 뺍시다. 메시지를 get id라고 하나 뺄게요. 자, 여기는 HTTP 세션이 아니고 웹소켓 세션이에요.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를 줄 거고, 로그인을 안 했으면 그냥 소켓의 아이디를 줍시다. 그래서 하나 펑션 하나 뺄 거고요. 자, 일단 HTTP 세션을 접근해야 되겠죠. HTTP 세션은 일단 맵 형태로, HTTP 세션은 키 밸류 쌓는 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맵으로 받을 거예요. 받을 때 키를 우리는 스트링으로 했고 값은 오브젝트예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HTTP 세션이라고 할게요. 얘는 세션에 실어 보낸다 그랬으니까 set attribute에서 보내니까 우리는 get attribute라고 해요. get attribute.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세션 값에 있던 것들, HTTP 세션의 값에 있던 것들을 다 실어서 나한테 맵한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저는 어떻게 갖고 오죠? 유저, 로그인 유저는 HTTP 세션에 get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다가 담았죠? 세션 네임스 점 로그인. 자, 요 키로 우리가 넣어놨잖아, 세션에다가. 세션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져가지고 받을 건데 캐스팅 해야겠죠? 얘는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유저로 캐스팅 할 거예요. 자, 만약에 로그인 유저가 있다면, 로그인 유저가 없다면 return 세션에 그냥 이 웹소켓 세션이에요. 웹소켓 세션에 아이디를 보내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인 유저에 get uid, 요게 유저의 아이디가 되겠죠. 모든 유저 아이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세션에 담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에는 모든 유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맵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이 아이디를 가지고 맵에 담을 거예요. 자, 똑같이 맵을 하나 담읍시다. 맵에, 자, 이 아이디는 스트링이니까 키는 스트링이고 밸류는 소켓 세션이 되겠죠. 왜냐면 세션에다가 이 웹소켓 세션에다가 샌드 메시지 할 거니까 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저 세션스라고 할게요. 해시맵. 자, 해시맵으로 하나 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을 건데, 세션 로그인이 됐으면 유저 아이디가 올 거고, 아니면 세션 아이디니까, 웹소켓 세션 아이디니까 그냥 put 하면 되겠죠? 유저 세션스 put 해가지고 세션 아이디, 샌더 아이디에 웹소켓 세션.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연결된 사용자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들어갈 거예요. 이 맵에. 이 서랍장 이름은 유저의 아이디일 거고, 로그인 됐으면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 로그인 안 돼 있으면 그냥 세션의 아이디, 그걸 가지고 put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가 프로토콜을 정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제 모든 유저한테 보내는 거, 이거는 뺄 거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프로토콜을 정할 건데 제이슨으로 정하면 제일 좋아요. 제이슨으로 정해도 좋은데, 일단 우리는 그냥 스트링으로 간단하게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작성자, 그러니까 댓글 작성자 콤마, 그 다음에 게시글 작성자 콤마, 이렇게 해서 보낼 건데, 또 우리가 다른 기능도 쓸 수가 있으니까 혹시
커맨드를 앞에다가 붙일게요. cmd 콤마 이렇게 보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 1의 게시글에 유저 2가 게시글을 달았다 그러면은 커맨드는 리플라이라고 우리가 정해버릴 거고요. 첫 번째 게 항상 커맨드고 댓글 작성자는 유저 2죠. 유저 2가 유저 1한테 유저 1이란 게시글 작성자한테 보냈다 할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게시글 번호도 하나 붙여볼까? 비에노도 하나 달아볼게요. 그래서 뭐 2, 3, 4번 게시글에 유저 2가 유저 1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정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쪼개볼게요. 스트링 strs 어레이로 쪼갤 건데 message.getPay로드 요거잖아요. 지금 올라온 스트링이 요거 점 스플릿 할 건데 그냥 콤마로 잘라볼게요. 자, 메시지가 없으면 대신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안 보내야겠죠. 왜냐면 이게 널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널 처리도 할게요. string utils.is not empty면 널이 아닐 때만 할 거예요. 자, message.payload를 msg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메시지가 널이 아닐 때만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쪼개볼게요. 스트링 cmd는 strs 0번째가 될 거고, 그죠? 이렇게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strs가 난널이어야 될 거고, 그죠? 당연히 널이 아니겠죠. 위에서 널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strs.length가 몇 개여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4일 때만 할 거예요. 자, 이런 처리를 하는 거는 인덱스 arrow 바운드 익셉션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처리를 한 거예요. 어레이는 3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3개밖에 클라이언트에서 안 보냈어. 그런데 서버에서 4개를 처리하면 런타임 익셉션이 나겠죠. 그래서 그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그러면 reply 라이터가 strs 1번째가 될 거고요. string 그 다음에 게시글 보드 라이터가 strs 2가 될 거고 이제 인티저 연대를 스트링 할게요. 비에노는 strs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찾을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 유저는 다 여기 유저 세션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신자가, 게시글 작성자가 온라인일 때만 하라 그랬으니까, 유저 세션스 get 뭐가? 보드 라이터. 그러니까 게시글 작성자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자, get 하면 뭐가 오죠? 웹소켓 세션이 온다. 그죠? 웹소켓 세션. 그러면 보드 라이터 세션이겠죠? 자, if 보드 라이트 세션이 세션이 not equal null일 때만, 그죠? null이 아닐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보드 라이트 세션에다가 send 메시지 하면 되죠? send 메시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게시글 작성자인 유저 1이 존재하면 유저 1한테 뭐라고 보낼까요? 유저 2가 reply writer가, 왜냐면 로그인해야 게시글 쓸 수가 있으니까, 님이 몇 번 게시글에 비에노 게시글에 또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자, 샌드 메시지는 여기를 뭘 처리해야 되죠? 텍스트 메시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tmp 메시지라고 할게요. tmp 메시지. 자, 이렇게 해서 보낼 거예요. 자, cmd는 아직 안 썼네요. 그리고 cmd가 언제일 때? cmd가 equals 아까 우리가 reply라고 정했죠? 커맨드는.
자, 다른 커맨드도 우리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른 커맨드들은 리플라이라고 안 쓰고 다른 말이라고 쓰겠죠. example이고요. 자, 요럴 때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리플라이라고 왔을 때 처리가 되니까 클라이언트에서 게시글 작성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걸 그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게시글 작성하는 부분은 지금 reply.js인데 reply.js에서 이쪽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댓글만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이랑 등록이랑 지금 같이 있고요. 여기네요. 여기가 댓글 실제로 쓰는 부분이네요. 주석을 조금 다를게요. 자, 이쪽에서 쓰기 부분인데, 자, 비에노는 여기 G 비에노 게시글 번호 있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서버 소켓한테 쏴줄 거예요. 자, 서버 소켓을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했는데, 이 부분을 전역으로 뺄게요. 어떻게 빼냐면, 푸터에다가 넣을까? 네, 푸터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플라이는 수정이 될 거니까 버전업 하나 하고, 미리 버전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footer.jsp 모든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다가 넣을 거예요. 제일 아래쪽에다가 넣을게요. 좀 진하게 여기다 이렇게 도큐멘트가 완전히 처리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할 거니까. 자, 얘는 전역 변수로 뺄 거고요. 소켓은. 이 소켓은 왜 전역 변수로 빼냐면 다른 페이지 어디서든 소켓에다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소켓 전역 변수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큐멘트가 준비됐을 때 connect 조금 바꿀게요. connect 웹소켓 이렇게 바꿀게요. 웹소켓으로 커넥트를 해라. 자, 리플라이어 에코, 리플라이 에코로 해서 보낼 거예요. 자, 푸터에 넣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서 이제는 웹소켓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reply.js에서도 당연히 이 소켓을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커넥션 됐으면 소켓이 들어갔을 거니까. 자, 그래서 자, send ajax 요 댓글 수정되고 성공했을 때, 요때만 해야 되겠죠? 댓글을 실패했는데 소켓에 메시지 보내면 안 되죠. 성공했다고 보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소켓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소켓이 있을 때만 if 소켓이 잘 연결됐을 때만 소켓이 연결 안 됐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없겠죠. 이때만 할 거고요.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콘솔 하나 찍어 볼게요. reply.js의 소켓 이렇게 찍을 거고, 소켓이 연결됐을 때 socket.send 할 건데 메시지 형태가 어떻게 됐죠? 자, 여기 댓글이니까 reply, 게시글 작성자는 누구죠? 자, 보내기 여기다가 쓸게요. reply의 댓글 작성자, 게시글 작성자, 글번호. 이 형태로, 요 구조로 보내봅시다. 자, reply 썼고요. 그 다음에 댓글 작성자는 지금 나예요. 리플라이어겠죠? 그죠? 리플라이어. 요게 리플라이어고, 제이슨 데이터에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요 제이슨 데이터에, 제이슨 데이터 리플라이어. 이게 이제 댓글 작성자고, 그 다음에 콤마, 플러스, 글 작성자. 자, 글 작성자는 전역 변수를 하나 뺄게요. gbno처럼 gboard writer라고 하나 뺄게요. 자, 요거는 언제 셋하면 되죠? 모달창이 떴을 때 또는 최초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gbno를 셋하는 쪽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는 좀 편하게 list.jsp에서 커넥트를 하는데, 커넥트는 이제 필요 없어졌죠. 여기는 웹소켓 연결은 푸터에서 하니까 필요 없어졌고,
여기다가 GBNO 자리 여기다가 G보드 라이터라고 하나 뺄게요. 게시글 작성자는 지금 라이터. 그럼 G보드 라이터는 게시글 읽었을 때 이미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은. 그러니까 그 값을 내가 134에서 여기서 쓰면 되는 거죠. 자, 게시글 작성자는 G보드 라이터. 그 다음에 글 번호는 GBNO. 자, 이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 빼고 컨트롤 한번 찍어 봅시다. 혹시 내가 잘못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소켓 메시지라고 하나 뺄게요. 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지금 작성하는 쪽이 이쪽이죠. 리플레시 하고요. 자, 댓글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댓글 쓰기. 오라고 하면 하나 등록해 볼게요. 등록. 닫기. 자, SS 메시지 리플라이 유저2가 유저1한테 265번의 글을 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받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노티를 띄우면 되겠다. 어디서든지. 그럼 이거는 어디다가 HTML로 그냥 언어창을 띄워볼까? 언어창은 좀 그렇고, 우리가 부트스트랩에 메시지를 하나 써볼게요. 언론 메시지. 컴포넌트에 언론.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하나 갖고 볼까? 이 부분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좀 상단에 뜨는 게 좋겠죠. 상단에 뜨는 게 좋으니까 헤더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지? HTML이 바디, 네, 바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바디 바로 아래에다가 우리가 띄울게요. 알러트 메시지 해가지고 여기 아이디를 하나 줄 거고요. 소켓 얼러트라고 하나 아이디를 주고, 얘는 처음에 디스플레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숨겨놔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로 해버리면 아마 모든 페이지에서 다 저 얼럿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얼럿 메시지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난을 해볼게요. 스타일. 원래는 CSS를 써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얘는 소켓 얼러트는 언제만 띄워야 돼요?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자, 수신한 건 푸터에 있어요. 온 메시지. 내가 리시브를 메시지 뭔가 받았을 때. 그죠? 이때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달러 div 샵 소켓 메시지. 변수 하나 뺄게요. 달러 소켓 얼러트라고 하나 빼고, 메시지를 받았으면 달러 소켓 얼러트 css 디스플레이 블락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나오는지만 볼 거고, 그 다음에 얘 메시지 보내야 되겠죠. 텍스트는 뭘로? 지금 온 메시지로 이벤트.데이터 요게 되겠죠. 요 그대로 뿌리면 되잖아요. 우리 서버에서 메시지 가공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뿌려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에러 없고요. 댓글 하나 작성해 볼게요. 댓글. 반가워요. 등록. 닫기. 했더니 뜨죠, 얼럿이. 네. 얘도 조금 있다가 이제 클로즈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는 얘 클릭했을 때 그 게시글로 가고 싶으면 그 기능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서버에서 해도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뭐 제가 클라이언트에서 하려니까 귀찮아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꿀게요. BNO 번, 요 BNO를 앵커 태그로 바꿀게요. 여기다가 그냥
하나를 더 다룰게요. 링크 태그 닫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다가 리드 piano는 이거를 싱글 코테이션 할게요. 보기 힘드니까.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일단 로그인이 아마 끊겼을 거고 서버 시작됐으니까 유저 1으로 로그인 할 거고요. 얘는 유저 2로 로그인 할게요. 네. 얘는 김이수고 얘는 김일수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 요 글에다가 댓글 한번 달아볼게요. 7777 등록. 네.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푸터에서 우리가 요 텍스트가 아니고 HTML로 해버리면 되죠. 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메시지를 조금 이따 닫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set timeout 하나 다는 거죠. set timeout 해가지고 메시지는 뭐 조금 있다가 닫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소켓 요거 점 css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계속 떠 있으면은 번거로워 지저분해 보이니까 몇 초 있다가 댓글 하나 써볼게요. 되겠습니다. 3초 있으면 싹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졌죠? 됐습니다. 했더니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은 다 처리가 됐어요. 자, 이제 댓글 알림 했고요. 이제 스프링풋에서 한번 소켓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프링풋은 예전에 SBP라고 프로젝트 만들었었죠. 9090으로. 그래서 얘들은 일단 클로즈 다 닫고요. 자, 얘는 특별한 거 없어요. 폼.xml에 스프링풋 스타터라고 돼 있죠. 아까는 스프링 웹소켓이었고 얘는 스프링 스타터. 근데 스타터로 하는 게 편하죠. 스타터로 하면 버전도 안 넣어도 되고 되게 편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스프링풋 스타터 웹소켓 요것만 폼에 넣고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다가 우리가 걸었던 걸 어떻게 하면 되죠? 스프링풋은 컨피그레이션으로 잡았죠. 어디다가? 제일 상위 패키지에다가 SRC 메인에 요 패키지죠. 여기다가 우리가 클래스 하나 만듭시다. SBP 웹 소켓 컨피그라고 하나 뺄게요. 자,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하나 빼는데 enable 웹소켓이라는 어노테이션만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건 당연히 자, 컨피그레이션 걸어줘야지 내가 설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프링풋이. 그 다음에 웹소켓 이네이블 시켰고요. 컨피그레이션 잡았고 얘는 근데 뭘 받아야 되냐면 웹소켓 컨피그라는 거 받았죠. 우리가 저번에 MVC 컨피그는 뭘 받았죠? 웹 MVC 컨피그를 받았죠?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자, 설정을 상속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불필요한 다른 설정들은 얘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얘를 받았고요. 아, 임플리먼트죠. 하면 자, 리플라이 에코 핸들러.
똑같이 핸들러인데 우리가 아까 핸들러가 없었잖아. 그래서 apply echo 핸들러, 예, 아까 스프링 MVC에서 했던 거 이걸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리플라이 핸들러랑 클라이언트 HTML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하나 만들게요. 얘를 복사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바로 먹나? 자, 여기다가 패키지 하나 만들고 핸들러라고 똑같죠? 스프링 MVC 했던 거랑 여기다가 컨트롤 V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유저는 도메인 유저죠? 도메인 유저 스킵하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안 올렸기 때문에 아파치 커먼을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세션 네임스 이거 일부분은 다 뺄게요. 우리가 로그인을 스프링 붓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get id는 session.id로 그냥 다 바꿀게요. 웹소켓에 get id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똑같이 세션으로 로그인 처리했으면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고, 이 부분 다 필요 없죠. 우리는 여기서는 맵은 쓰지 말고 그냥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만 테스트하고 맙시다.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 댓글 자체가 없으니까 댓글 알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핸들러 하나 만들고요. 이 핸들러를 얘한테 그대로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죠. 그래서 똑같이 리플라이 에코라고 할 거고, 대신 얘는 9090이에요. 그 다음에 이 allow origins라는 거, 요거 안 걸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도메인이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켓 서버는 뭐 dogfriend.com, 그 뭐 예를 들어 socket.dogfriend.com이야. 근데 우리 사이트는 뭐예요? 그냥 따따따 dogfriend.com일 수 있죠. 소켓 서버를 분리할 경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CORS라고 그 레퍼러가 다르기 때문에 어뷰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해커가 무척대고 내가 그냥 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사이트에서 우리 소켓 서버로 그냥 쏠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에스테리클로 해버리면 모든 걸 다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도메인 뭐 socket.dogfriend.com, 뭐 dogfriend.com 그것만 걸어도 되고, 그 사이트에서 뭐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했고요. HTML은 우리가 hello 2.html 얘가 있었죠. 자, 여기다가 한번 걸어 볼게요. 똑같이 아까 read.jsp에서 갖고 오고 footer.jsp에도 갖고 와야겠네. 일단 도큐멘트 레드 해가지고 스크립트 자, 여기서 커넥트를 호출할 거고요. 자, 펑션 커넥트는 아까 헤더에다 나왔나요? 푸터에다 나왔죠? 푸터에다가 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올게요. 커넥트 WS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read.jsp에서 아까 div 테스트 했던 거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아래쪽에다가 넣읍시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똑같죠. 근데 얘는 몇 번이죠? 9090이죠.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지금 뭐뭐 했었어요? 폼.xml에 스프링 그 스타터 웹소켓 했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하나 잡았어요. 웹소켓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이네이블 웹소켓으로 해가지고 잡았고, 이 패스를 여기다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오면 누가 처리한다고? 이 핸들러가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빈붓으로 실행을 하고
이번에는 URL이 좀 달라졌어요. 9090이죠. 9090에 hello2 얘가 되겠죠. 아, 위에 좀 많네. 위쪽에다가 둡시다. 이 부분을 잘 안 보이니까 위에다 둘게요. 네. 이쪽이 지금 메시지, 샌드 메시지 부분이에요. 자, 근데 달러가 not define이네요. 우리가 jQuery를 안 올렸죠? jQuery를 하나 올려볼게요. jQuery 올릴 때 그냥 jQuery cdn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우리가 직접 안 올리더라도 그 미니마이즈 된 거 얘를 그냥 갖다가 올릴 거예요. 이건 cdn이라고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jQuery가. 그래서 요거를 자바스크립트 올리고요. 자, jQuery만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hello2. 자, jQuery를 안 났고 커넥션 오픈 됐죠? 그러면 애프터 establish 똑같이 시켰어요. 근데 얘는 아이디가 1, 2, 3, 4가 아니고 스프링 붓은 조금 다르게 주네요. UUID 같네요, 느낌이. 그죠? 유니크한 아이디로 그냥 만들어서 주고, 아까 스프링 MVC 같은 경우는 시퀀셜하게 아이디를 부여를 했고요. URL은 reply echo라고 이렇게 왔어요. 메시지 보내볼게요. send 메시지. 샌드 메시지를 안 걸었나 보네. 레디에서 샌드 메시지 걸어야 되죠. 똑같으니까 똑같이 갖고 올게요. 똑같이 갖고 오는데 얘 소켓이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켓도 잡아줄게요. 전역 변수. 그래서 연결이 되면 소켓에다가 웹소켓을 넣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SOC.js라고 쓸 건데 SOC.js하고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소켓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레디 스테이트가 있어요. 1이면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 3이면은 클로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준 거고요. 샌드 메시지. 커넥션 클로즈 났네요. 에러 났나? 에러 났네요. 에러 났으니까 서버가 죽어버린 거죠. 서버 소켓이 죽어버리니까 클로즈 해버린 거죠. 컨피그레이션이 잘 안 잡힌 것 같은데? 됐네요. 그죠? 아까 이게 통캣 여기 스프링 붓에 내장되어 있는 통캣이 뜰 때 이 컨피그레이션을 잘 못 올린 거예요. 우리가 통캣을 올려놓고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리시브 메시지, 자 아이디가 요런 아이디가 112라고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똑같이 또 해봅시다. 자, 사파리 열어가지고 열어서 얘는 자 5라고 한번 보내볼게요. 보냈더니 이 사람이 다른 아이디죠. 다른 아이디가 보냈고 여기선 다시 1212 보냈더니 자 보냈어요. 983 983 983 내가 983인 거죠. 이쪽이 983 이쪽이 D913 요쪽이에요. 한글도 한번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한글도 잘 되죠. 기본적으로 UTF-8로 되어 있으니까 스프링 안 깨지고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스프링 MVC든 스프링 붓이든 똑같은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웹소켓은 표준으로 쓰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뷰, 앵글러 JS, 엠버 JS 뭐 이런 프레임워크 있지만 컴포넌트 다 제공하거든요. 근데 그 컴포넌트도 W3C에서 제공하는 표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구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지금 표준 컴포넌트는 엠버 JS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엠버 JS 컴포넌트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웹소켓도 표준을 쓰면 문제가 안 생겨요. 안드로이드에서 붙건 아두이노에서 붙건 이렇게 만들면 거의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스프링만 쓰겠다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거 안 쓰고 안드로이드나 iOS도 사실 쏙.js 다 지원해요. 지원하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데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붙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쏙.js라는 라이브러리를 올렸죠. 이걸 여러분들이 웹 자르스로 해가지고 스프링에다가 직접 올려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CDN으로 써도 되고 이 JS가 필요한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아까 우리 웹소켓에서는 필요 없었죠. 그냥 디폴트로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거 그대로 쓴 거고요. 할 거고 이제 쏙.js 방식은 아까 설명이 조금 부실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웹소켓 지금 했던 거고요. 쏙.js 같은 경우는 쏙.j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써야 되는데 i8 이상부터 된다. 그러니까 얘는 다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i8, 9 다 소화해야 되면 어떤 거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웹소켓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거 기반으로 해서 STOMP라고 하는 거는 구현이 돼요. 그래서 아까 토픽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얘 기반이니까 얘도 i8부터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STOMP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만 쓰면 i8부터 된다. 자, 그거에 장점이 있는 거고 얘는 표준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쏙.js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쏙.js 방식은 핸들러를 똑같이 쓰는데 with 쏙.js라고만 컨피그레이션을 걸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아까 웹소켓 방식이었고 여기다가 with 쏙.js라고 하기만 하면 얘는 그냥 쏙.js가 된 거야. 그래서 쏙.js로 끝난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요 CDN 하나 붙일게요. 이것도 뭐 아까처럼 검색하면 되겠죠. 필요하면 쏙.js 검색하면 다 나와요. JS CDN 하면은 다 나오죠. 네, 그것처럼 쓸 거고요.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번에는 우리가 둘 다 써볼 건데 둘 다 쓸 수가 없구나. 컨피그레이션이 하나만 가니까 그죠? 자, 요번에 쏙.js로 바꿔볼게요. 자, 쏙.js를 쓰려면 라이브러리를 올려야 된다. 자, 아까 jcolli 올렸었고 쏙.js도 하나 올려볼게요. 쏙.js 올리고 요번에는 커넥트 웹소켓이고 펑션 하나 뺍시다. 펑션 커넥트 쏙.js라고 이제 분리해서 소스를 남겨놓으려고 제가 SVP도 다 깃허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요거는 퓨어 웹소켓이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프링 부스로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웹소켓을 하려면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요거는 뭐였어요? 퓨어죠. 퓨어 웹소켓. 그 다음에 얘는 쏙.js 방식. 요거는 주석 처리 해 놓을게요. 두 개 쫑나겠죠? 같은 엔드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는 커넥트 웹 소켓 JS 쏙.js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주석 처리하고 얘는 긁어올게요. 그대로 똑같은데 좀 달라요. 얘는 쏙.js라는 클래스를 쓰는 거죠. new 쏙.js 해가지고 오픈 됐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픈이 됐을 때만 onMessage건 onClose건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밖에 있건 안에 있건 다 타는 거예요. 왜?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이 되는 거니까 밖에 또 있어도 등록이 될 거고 안에 있어도 커넥션 됐을 때 등록하는 거고 이건 아까 같이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미리 다 등록해 놓고 하는 거고 리스너를. 근데 이게 더 좋은 소스겠죠? 커넥션 됐을 때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리스너를 등록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했더니 커넥션 오픈도 됐고 자, 쏙.js는 아이디가 조금 또 다른 방식이네요. 좀 짧아졌네. 자, 요번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연결됐을 때 바로 하이라고 하나 보내봤어요. 하이라고 하나 보냈더니 하이라고 갔죠. 그래서 얘는 지금 리시브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 이래야 티가 날 거니까. 슬래시 이건 큰 의미 없고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자, 서버 에러 났네요. 아까 또 릴로드 됐죠. 자, 9090으로 두 개가 떠 있어서 지금 에러가 났던 거고요. 자, 됐죠? 하이 해가지고 리시브 메시지 요거죠. 자, 다시 보내볼게요. 7777 send. 자, 그 SOC.js는 레디 스테이트가 없네요. 널이네. 그래서 SOC.js 쪽은 다르게 처리하니까 이 부분에서 소켓을 안 줬구나 내가. 원래 얘도 웹소켓이기 때문에 레디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켓에다가 지금 연결한 SOC.js를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111이라고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111이 잘 갔죠. 그 다음에 똑같이 보내볼게요. 8888 send. 그러니까 얘는 Q1, 얘가 Q1이고 G1이고 얘가 MPWA네요. 그죠? 다른 아이디로 서로 보내죠. 채팅 잘 되죠. 자, 그럼 요 방식은 뭐라고요? i8부터 다 되는 거라고. SOC.js는. 자, 어렵지 않죠? 좀 리드 SOC.js만 붙여주면 된다. 컨피그레이션에서 리드 SOC.js 요것만 붙여주면 되고. 자,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STOAMP 방식인데 요걸 주로 많이 써요. 스프링에 종속적이긴 하지만 가장 가볍고, 왜냐하면 구독 방식이니까 하나의 토픽만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실제로 푸시 방식, 노티파이,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푸시 보내는 것처럼 구독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STOAMP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웹소켓으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컨피그레이션이 좀 달라요. Enable 웹소켓 메시지 브로커예요, 얘는. 그래서 브로커를 써가지고 해볼 건데, 컨피그레이션 하나 더 잡을게요. New Class SBP. 얘는 웹소켓 브로커인데, config 하나 잡을게요. 얘도 똑같이 컨피그레이션이니까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다르죠. Enable 웹소켓 브레이커, 얘를 줘야 되고요. 얘는 상속받는 게 아까 implement 웹소켓 브로커가 있겠죠. 브로커 컨피그러 이걸로 받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랑 메시지 브로커 얘를 걸어줘야 되는데, 일단 컨피그레이션 이쪽에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 지금 다 됐고요. 자, 오버라이드로 두 개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 붙여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조금 달라요. 잘 보세요. 자, 등록을 하는데 엔드포인트 좀 다르게 줄게요. 제가 아까 우리 리플라이 에코라고 하지 않고 STOAMP 테스트라고 하나 줄게요. 이건 조금 복잡해요, 아까보다는. 자, 똑같죠. 이 부분은 with SOC.js 해가지고 SOC.js를 등록 하나 해놓은 거야. 왜냐면은 이 STOAMP는 SOC.js 기반으로 돌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되고요. 얘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토픽 방식이 있고 아까 큐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픽으로 내가 그냥 할 거예요. 토픽 방식으로 보통 하니까.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데스티네이션 프리픽스는 뭐냐면, 우리가 SWP도 어떻게 했었어요. 요거 보면 여기 모듈스에 보면 요 부분 있죠, 패스. 보통 요 패스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SWP 뭐 SBP라고 썼다면 여기다가 SBP라고 쓰시면 되고, 우린 슬래시로 지금 돼 있으니까 슬래시인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자, 토픽이라고 돼 있으니까 토픽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뭐 1번 방 토픽, 2번 방 토픽, 또는 댓글 알림 토픽, 뭐 온도 주세요 토픽 다 줄 수 있으니까 요 뒤에 이렇게 자유롭게 붙을 거예요. 이건 누가 주냐면, 컨피그레이션을 잡아놨으니까 이 토픽 아래에다가 내가 하나씩 줄 수가 있어. 그걸 어디서 보면 되냐면 클라이언트 쪽을 보면 돼요. 자, 이건 엔드포인트죠. 지금 우리가 엔드포인트는 요걸로 잡았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로 SOC.js 연결하고, 이거 똑같죠, 아까랑.
그 다음에 S2MP는 오버 속이에요. 이 속 JS 위에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TTT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토픽은 아니고 뭐냐면은 컨트롤러인데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에다가 우리가 TTT라고 하나 박아줘요. 얘는 뭐냐면 왜 가볍냐면 소켓으로 바로 붙는 게 아니고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해요. 요청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독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켓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TTT라는 우리가 헬로2라는 컨트롤러 아까 불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헬로2라는 HTML이 내려왔죠. 그건 누가 해준 거예요? 컨트롤러가 해준 거죠. 우리 컨트롤러 어디 등록돼 있었죠? 헬로는 헬로 컨트롤러. 헬로, 얘 아닌데? 유저 컨트롤러인가 보다. 여기에 보면 헬로2라고 돼가지고 이 컨트롤러가 처리를 해줬죠. 이것처럼 얘도 똑같이 컨트롤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쏠 때는, 보낼 때는, 메시지 보낼 때는 누가 받는다고요? 컨트롤러가 받아요. 컨트롤러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send to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 토픽에 요 토픽 이름한테. 그럼 온도 주세요. 온도를 보는 그 토픽이 하나 있다면 토픽 밑에 템프라고 하나 토픽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받는 쪽에는 리퀘스트 매핑처럼 메시지 매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가 요 위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낼 때는 샌드 할 때는 어디로 보냈어요? 컨트롤러한테 보냈죠. 그 다음에 받을 때는 구독은 그 토픽한테 구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푸시를 개발할 때도 똑같아요. 어떤 토픽 이름을 보고 있는 거야. 핸드폰은, 모바일 앱은. 그러다가 그 토픽에다가 내가 뭘 쏘게 되면 핸드폰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드로이드가 구현을 해주는 거죠. iO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픽 구독 방식이다. 이게 훨씬 가볍겠죠. 강하게 연결된 것보다 약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보낼 때는 컨트롤러한테 보낸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다 됐고요. 컨피그레이션 다 됐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TTT라는 걸 받을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 하나 봐줍시다. S2MP 컨트롤러 이름은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컨트롤러라고 해야 되고요. 자, 하나 할 건데, 자, 원래 우리 리퀘스트 매핑으로 잡았잖아요. URL 잡을 때. 여기서는 메시지니까 받을 거니까 뭘로 잡아고요? 메시지 매핑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TTT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만들고 봅시다. 스트링 뭔가 메시지 받은 거를 돌려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우리가 쏴줘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리턴 해주고요. 아까 TTT라고 했으니까 TTT라고 합시다. 자, 이 메소드가 처리가 될 건데, 이 메소드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이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뭘 받냐면 메시지를 스트링 형태로 받을 거예요. 이거 스트링으로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유저 객체다 그러면 유저 그 방식으로 받아도 돼요. 일단 우리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스트링을 리턴해 봅시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제이슨으로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 오브젝트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제이슨 안 보내고 스트링으로 그냥 테스트 할게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스트링으로 하세요. 자, 받은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리턴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받은 메시지를 한번 찍어 봅시다. 받고, 이 받은 거를 메시지로 리턴할 때 누구한테 리턴 해줘야 된다고요? 토픽한테 알려줘야 되죠. 푸시를 해줘야 돼요. 퍼블리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퍼블리싱이죠. 그래서 send to라는 게 있어요. 어디로 보내라라고 하는. send to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되죠? 아까 토픽에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했었죠. 이 메시지라는 토픽 이름에다가 퍼블리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됐나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컨트롤러 TTT 했던 거를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해볼게요. 요번에는 좀 다르게 커넥트 STOMP. 자, 요걸로 펑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 만들 건데, 자, 얘는 조금 달라요. 아까 보셨다시피 STOMP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써야 돼요. 자, STOMP도 우리가 CDN으로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웹자료로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일단 STOMP 여기서 민으로 받을게요. 카피하고 JS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웹자료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프링 STMP 라고 하시면 스프링 IO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스프링 IO에 이렇게 다 샘플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디펜던시 해가지고 웹자료로 올리게 되면, 좀 전에 우리 JS는 CDN으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CDN에 속 JS 나서 S2MP 요거를 웹자료 형태로 올리게 되면 jQuery도 이렇게 웹자료로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도 올릴 수 있어요. 뭐 여기 부트스트랩도 있네요. 그죠? 부트스트랩 3.3.7, 우리는 4.1, 지금 최신 버전 4.1이니까 4.1. 그 다음에 S2MP 웹소켓. 자, 요 두 개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올리면 어떻게 클라이언트에서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슬래시 웹자르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서버에서 JS를 제공하는 거고,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CDN으로 한 거예요.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한 거고, 커넥트 STOMP는, 자, STOMP 테스트라는 엔드포인트. 우리가 얘는 지금 다 듣고, 웹소켓 메시지 브로커의 엔드포인트, 이 부분이 접속하는 포인트예요. 웹소켓. 그러니까 요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했고요. 속 JS가 그 속 JS를 S2MP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통로 뚫어진 파이프라인을 S2MP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S2MP가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 서로 통신할 거고, 커넥션이 되면 커넥트 됐다고 뜨고, 자, 그 샌드 이렇게 되고. 얘는 좀 다르죠. 기존에 우리 샌드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샌드 해가지고 메시지 그냥 보냈는데 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변수를 하나 더 뺄게요. is STOMP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is STOMP true로 해버리면 되겠죠. true로 하고, 소켓은 클라이언트를 주면 되겠죠. 지금 클라이언트가 소켓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니까. 그 다음에 샌드는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다르게 보내야겠죠. if is STOMP면 이렇게 보낼 건데, 이 부분은 소켓이 될 거고. 그죠? 자, 샌드는 컨트롤러 TTT한테 보내니까 TTT에다가 메시지는 그냥 요 입력한 값을 그대로 보내볼게요. 그 다음에 STOMP가 아닐 때는 기존대로, 그 다음에 STOMP가 아닐 때는 레디 스테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not is STOMP고, STOMP가 아니고 레디 스테이트가 1일 때만 리턴을 시키는 거예요.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해서 시작은 안 했나요?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하고, 에러 났네요. STMP가 not define이네요. 여기에 STMP 잘 올라갔는데, SRC 이 부분 스펠링 틀렸네요. SRC네. 네. 자, 지금 에러 보니까 STMP 얘를 못 찾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주는 거니까,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구조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라이브러리는 누가 다 제공하는 거예요? 얘가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얘는 좀 상세하게 뿌려주네요. STMP는. 그래서 except 이렇게 돼 있고요. 헛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버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10초에 한 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어때요?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버가 살아있는지를 10초에 한 번씩만 체크하니까 서버는 어때요? 훨씬 가볍겠죠.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100명이면 100개의 세션을 그냥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 서버가. 그만큼의 메모리도 차지하고. 근데 얘는 10초에 한 번씩만 확인만 하니까 훨씬 가벼운 거다. 그래서 얘를 많이 쓰는 거죠. 사용자가 많을 땐 특히 얘를 쓰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 데스티네이션은 토픽의 메시지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는 조금 티가 나게 해볼게요. 자, 이게 구독하는 거죠. 내가 토픽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겠다.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하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이 됐을 때, 퍼블리싱이 됐을 때, 신문이 발행됐을 때 내가 여기서 바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땅땅땅땅 이벤트, 요게 받은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STMP가 그냥 찍어주는 것들이고, 이렇게 메시지 형태 보면 제가 땅땅땅땅이라고 찍은 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땅땅땅땅은. 자, 그럼 요걸 똑같이 또 해볼게요. 사파리에서도 한번 해가지고 그대로 112라고 한번 찍어 보내볼게요. 자, 112라고 보냈더니 이벤트가 112라고 받았어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고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보내고 싶으면은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제이슨이 되면 되는 거죠. 메시지 형태가. 그래서 제이슨으로 그냥 보내고 싶은데 메시지는 메시지 이렇게 제이슨이죠. 근데 요거는 안 돼요. 왜냐면 스트링만 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json.string 파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바꿔줘야 되거든. 우리가 예전에 해봤죠. j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오브젝트예요. type of j 하면은 오브젝트죠. 얘를 json.string 파일로 바꾸면 스트링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스트링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샌드 메시지 했더니 바디 메시지에 112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서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이슨을 쓰고 싶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도메인 객체 하나 만들어 볼까? 그냥 심플하게. 자, 여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메시지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밸류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프라이빗 MSG 요것만 받으면 되겠어요. 두 개 보내볼까? 혹시 아이디랑 아이디어 두 개 해볼게요. 원복으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가 얘가 이번에 스트링 안 받고 딴 걸로 받게. 이제 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얘는 TTTX라고 일단 막아 놓고요. TTTX라고 하고 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만든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를 찍어 보고요. 메시지에 스트링을 보내는 게 아니고 뭘 보내야 돼요? 메시지 형태로 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받아다가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리프레시 하고요. 샌드 했더니 하하 이렇게 왔고요. 바디가 그대로 메시지 어때요? 아까 다르죠? 쌍따옴표가 이게 다 돼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메시지 찍은 거 한번 볼까요? 메시지는 아이디는 널이고 메시지 112네요. 아이디도 하나 볼게요. 이 아이디가 내가 지금 보내는 사람이 아이디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메시지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112 보냈어요. 그럼
자, 메시지 바디가 ID는 1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버에서도 메시지 ID 124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지금 MSG 이게 이제 스트링 형태인데 우리가 잭슨에서 에러가 났네요. 잭슨에서 그냥 스트링 형태로 올라오니까 얘가 오브젝트 아니라고 판단한 거야.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 잭슨은 항상 제이슨 바디로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스트링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이거 얼럿 띄워준 거예요. 워닝 띄워준 거고, 스트링을 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이슨으로 다시 바꿔버린 거죠. 얼럿 한번 띄우고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처리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디는 get i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에 대한 처리들, 누가 보냈다라는 거, 보내는 사람의 아이디를 클라이언트에서 실어 보내야 되는 거죠. 아까 같이 세션 아이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조금 다르죠, 아까랑. 자, 이렇게 해서 그건 다 됐고요. 정리를 하자면 스프링에서는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웹소켓, 웹속.js, s2mp.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뭘 써야 될지를 판단 잘 하시면 되고요. 단순한 어떤 푸시, 알림 정도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순수한 웹소켓을 쓰고 싶으면 이걸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이걸 쓰는 게 좋겠죠. 아두이노도 붙여야 되고 안드로이드도 붙여야 되니까 순수한 웹소켓을 쓰면 되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웹소켓 엄청 잘 돼 있죠. 많이 쓰니까 안드로이드 하니까 웹소켓 딱 나오죠. 오케이 HTTP로 쓰는 거 있고, 저번에 우리는 HTTP 송신 뭘로 했었죠? 레트로피카나 그걸 썼을 때 이 영상까지도 있네요. 이거 보시고 안드로이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한글로 된 거 한번 볼까요? 웹소켓 스타트 해가지고 호스트 포트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냥 소켓 붙을 거고, 웹소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도 돼요.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형태인데 iOS는 이렇게 붙이고 정리 잘 돼 있죠. 워낙 그 컨텐츠가 많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배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붙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두이노도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있었죠. 여기 좋은 게 있었죠.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프로토콜도 있고 URL 있고 포트 있고 그죠? 호스트 있고 똑같죠? 그래서 자, 똑같아요.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